오늘은 예초기 자가정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딱히 깊이 있는 내용이라든지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지는 않고 예초기를 지금 사서 한 25년째 미쓰비시 모델을 쓰고 있는데 그 모델을 25년째 여러 군데 고장이 났습니다. 어떨 땐 시동이 안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동이 걸렸다가 꺼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출력이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그 RPM 회전수가 안 나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걸 이제 사전 지식 없이 그냥 무턱대고 분해해서 수차례 고치기도 하고 가끔은 예초기 정비하는 곳에 맡기기도 하면서 쌓았던 경험을 공유하려고 오늘 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초기 자가 정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자료, 인터넷이나 네이버 블로그나 지식이나 유튜브 등을 보면 조금 체계적으로 얘기가 정리되는 게 없어서 한번 예초기를 직접적으로 쓰는 분들, 전문가들이 아마 잘 하시겠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집에 잔디 정도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아니면 계절별로 가을에 시골집에 그 창고에 넣어뒀다가 가을에 이제 가을에 산소 가서 이제 벌초를 한다는 경우 한두 번 정도 쓰는 경우, 이럴 경우에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쓰는 경우도 많고, 한 달에 한 번 쓴다고 그래도 실제로 잔디가 제대로 발육되는 시점은 한 5월부터 10월까지니까 1년에 한 10번 안쪽으로 쓰다 보니 이 예초기를 너무 안 써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평소에 어떻게 예초기를 관리할 건가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려고 오늘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이 예초기 자가정비는 첫째는 이론 부분을 먼저 하고, 기본적으로 이 예초기 엔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예초기를 오래 쓰고 분해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필요 없겠지만 예초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론 부분을 한 편을 녹화를 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미쓰비시 그 예초기가 금년 5월 달에 이제 한번 기름을 넣고 작업을 하고 5, 6, 7, 8, 10월까지 계속 쓰기 때문에 25대 1로 연료를 혼합을 해가지고 연료통이 가득 채워놨는데, 연료 밸브 잠그는 걸 깜빡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창고에 다시 가보니 연료 탱크에 있는 연료가 몽땅 새어나가지고 창고가 휘발유 범벅이 돼가지고 큰일 날 뻔했던 아찔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연료를 잘 잠궈야 되는 루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 정비가 있고 고장 정비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제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느냐. 물론 이제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와이퍼라든지 냉각수라든지 부동액 같이 이게 시그널이 떴을 때 웬만한 건 간단하게 본인들이 휴즈 교환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 이러면 공업사를 가고, 그래도 안 된다면 센터를 가게 되는데, 가볍게 고장이 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행정 이 예초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고장이 없게 만들어 놓은 장비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고장 정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저 예초기를 쓰면서 고장이 날 수가 없다는, 이건 고장이 날 수가 없는 장비다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좋은 걸 사가지고 최소한 25년 동안은 자잘한 부분은 수리를 해가면서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끝부분에는 이제 이 예초기를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긴 깡시루거든요. 사과농사, 포도농사, 벼농사를 짓는 시골 중에 아주 깊은 시골인데,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행정이 나은지 사행정이 나은지, 충전식을 쓸 건지 가스 예초기를 쓸 건지, 주위에 가스 예초기와 이행정 예초기를 두 개를 가지고 무거운 작업, 가벼운 작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게 나은지는 한번 얘기를 들어본 걸 가지고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판단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예초기 이론부터 먼저 시작해 볼까요? 예초기 이론을 하기 전에 이 예초기를 기화기하고 엔진이 어떻게 구성돼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화기, 카브레타라 그러죠. 카브레타를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해를 하고 갔으면 합니다. 카브레타와 엔진을 보면 연료가 이제 이렇게 연료 탱크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연료가 한번 이렇게 꺾이죠. 꺾이고 이제 종 모양의 이렇게 큰 두 개의 이렇게 카브레터가 있고, 이 카브레터는 기화기라고 하죠. 거쳐서 이제 실린더 블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린더는 이제 이 기화기에서 나오는 기화된 연료를 가지고 이제 크랭크가 상하 운동을 하면서 회전력으로 이제 회전 나룰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죠. 이제 이 기화기는 연료가 들어가게 되면 이 연료는 이제 이 연료통 안에 연료가 일단 쌓이게 됩니다. 이행정 엔진의 특성이죠. 그래서 연료가 이렇게 들이대면 연료가 이렇게 니들 밸브를 통해서 적정량이 이제 이렇게 엔진에 쌓이면 이걸 막는 이런 니들 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니들 밸브는 연료에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단속을 하는 거죠. 올라가면 잠겼다가 내려오면 이제 연료가 계속 공급되는. 물론 여기 이제 연료 공급을 단속하는 레버가 하나 더 있죠. 예초기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이 레버를 잠궈 주셔야 됩니다. 전 이걸 안 잠가 가지고 사단이 났었는데 자세한 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들 밸브에서 연료를 떨어뜨리면 안에 플로트, 뜨개라고 하죠. 뜨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뜨개는 적정량의 이제 연료가 이렇게 줄어들면 얘는 이제 지렛대 원리에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뜨개에 이제 이렇게 뜨개가 이렇게 떨어지면 얘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연료가 보급되고, 연료가 이만큼 올라오면 연료 공급이 중단되는 구조입니다. 연료는 항상 이만큼은 가득 차 있겠죠. 연료가 계속 있다는 가정하에서 뜨개를 조금 크게 그렸나요? 자, 그럼 이 뜨개에는 제트 밸브라 그래가지고 연료를 관통하는 요까지의 이런 아주 가느다란 이쑤시개 하나 정도가 통과될 정도의 가느다란 관, 지금 표현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크게 그렸습니다. 가느다란 관이 걸려 있습니다. 이 가느다란 관은 여기 이제 그 공기를 흡입하는 에어 필터가 있죠. 에어 필터를 통해서 공기를 만나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이 관이 아주 작기 때문에 연료가 여기까지 형성돼서 이 관은 이제 이렇게 카브레터의 공기 유입을 막아주는 닫았다 열었다는 관이 있는데, 공기량을 적당히 조절해서 공기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일시적인 진공 상태에서 연료가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여기 보면 이제 조금 크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관이 되어 있으면 이 관 안에는 다시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연료를 유입하는 그 양을 조절하는 이 밸브가 올라가면 연료가 많이 들어가서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고, 연료가 적게 들어가면 공기는 많이 들어가지만 연료가 작아서 폭발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전량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행정 오일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실린더로 바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 여기 이제 점화 플러그가 이렇게 있죠. 실제로는 이행정 오일이 25대 1로 이제 엔진 오일과 연료 25, 오일 1을 섞어서 쓰라는 이유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이 실린더 블럭이죠.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데 이 크랭크 축에 엔진 오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서 얘가 치면서 오일을 흘려주는 이런 엔진인데 실제로는 여기에 이 공기를 따라 들어가는 이 연료는 엔진 오일을 1만큼, 25대 1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공기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크랭크 축에 있는 이 실린더 블럭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회전축이 있고 고속으로 회전하죠. 여기에 오일을 적정량을 보급해 주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스는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린더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압축 폭발을 하면서 돌아 나오는 배기가스가 이제 머플러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이 구조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셔서 이제 알겠지만은 이 이행정 오일을 시동을 처음 걸면 시동이 늦게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오일이 다 빠져 있겠죠. 심지어는 이제 지난번에 여기 사용이 끝나고 외부에 있는 연료 공급 장치를 잠그면 연료를 다 태워야 되기 때문에 연료는 여기 바닥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걸 열면 연료가 쭉 올라가서 이제 요 정도 수위까지 차게 되면 이제 제트 밸브가 이만큼 잠긴 상태에서 여긴 다 비어 있겠죠. 비어 있는 상태에서 크랭크 손잡이, 시동 손잡이를 당기면 얘가 진공 부분까지 올라가야 되는 회전이 기본적으로 한두 번 필요하고 두세 번까지는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고 여기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까지 가야 이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시동 손잡이를 당기면 최초 시동할 때 한 서너 번 걸리는 이유가 거기 있고 중간 작업하다가 이제 이 엔진 좀 더워졌을 때 대표해졌을 때 시동을 걸면 바로 걸리는 이유는 물론 휘발유 기름이 여기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걸로 시동이 빨리 걸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기본적인 예초기의 기본 원리인데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예방 정비인데 예방 정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제트 밸브 안에 보면 요렇게 생각보다 좀 깁니다.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긴 게 여기 꽂혀 있는데 25대 1의 혼합 비율을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25대 1을 지키지 않으면 뭐 25대 2가 되는 경우가 있고 30대 뭐 2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작게 해서 뭐 25대 3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얘들가 고장날 수 있는 부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딘가 하면은 요 니들 밸브에 있는 고무링이 있는데 고무링이 정확하게 접촉을 하면 여기에는 보면 이 니들 밸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속으로 되어 있는 니들 밸브 옆으로 고무링이 오일링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밸브는 이 뜨개 플로터죠. 뜨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뜨개는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여기는 오일량도 안 많으니까. 근데 이 관으로 통하는 이 중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중력을 이길 만큼의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올려주는데 얘가 이렇게 올려가서 밀폐가 되는 순간 오버된 힘이 남아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여기에 보면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습니다. 이 초과된 오일의 엔진 오일은 여기에 찌꺼기가 남을 수도 있고 여기에 찌꺼기가 남아서 이 스프링이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고 접촉 부위에 이물질이 발생해 가지고 제대로 안 닫힐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안 열리거나 닫힌 상태에서 안 열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뜨개가 아랫부분에 고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레인을 가지고 연료를 뺀 경우에 뜨개가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게 되는데 이 바닥에 가라앉은 이 이물질과 물론 이제 연료 필터, 연료를 넣을 때 필터를 반드시 걸러야 됩니다. 밑에 가라앉은 상태에서 고착이 되게 되면 플로터가 올라가 가지고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막지 못해서 연료가 계속 흘러나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연료가 흘러 넘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휘발유이기 때문에 이 뜨거워진 이 실린더는 공냉식이다 보니까 이
실린더 헤드는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 부분에서 발화가 되면 작업자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대1을 이 연료 혼합하는 통을 보면 요즘 다양한 통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25만큼 채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1만 추가할 수 있는 연료 통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외부에 이렇게 통이 이제 이렇게 추가로 나온 통이 이렇게 혼합통이 나와서 1과 25를 섞어서 쓸 수 있는 통이 많은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한번 탈 때 좀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남은 연료가 이제 소진이 되고 나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연료를 빼줘야 됩니다. 이유는 뭐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이 엔진 오일이 섞여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이 오일을 빼야 되는데 빼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죠. 실제로 초기에 연료 밸브를 잠근 다음에 잠그면 오일이 이만큼 연료가 이만큼 있을 텐데 이만큼 다 소진될 때까지 예초기를 그냥 공회전 시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작업을 하면 되죠. 작업을 하다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시동이 꺼지겠죠. 아니면 드레인을 먼저 빼고 남아있는 연료를 다 소진시키고 물론 여기 잠궈야 되겠죠. 빼고 소진하는 겁니다. 연료를 많이 빼면 안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신데 예초기는 등에 매는 거지만 이 예초기 외부 설계를 보면 이 예초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이 드레인으로 여기 메인 밸브 연료 조절 밸브가 있죠. 연료 공급 밸브가 이렇게 한번 꺾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통에 연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기화기 카부레터와 제트 밸브를 통해서 일로 가는 부분은 막혀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갈 확률이 제로죠. 여기에 연료가 아무리 한다도 저는 심지어 여기까지 연료를 다 뺀 적이 있었는데 이 예초기를 설계한 사람 자체가 드레인을 하고 여기 연료가 남아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있는 연료까지 빼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닿으면 예초기 회사에 한번 엔지니어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로트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니들 밸브는 간극을 벌려서 숨통을 틔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트 밸브 여기도 완전히 이제 연료가 흘러내리겠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때가 기다려서 완전히 말려주는 거죠. 당연히 실린더도 이제 말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시 관리 부분에서는 이쪽에 플렉시블이 연결되어 있는데 플렉시블을 보면 안에를 열어보면 이렇게 된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철심이 들어가 있죠. 얘가 이제 회전을 하는 건데 이쪽에 나를 돌리니까 저는 지금 그 고열 그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열 그리스를 가지고 있는데 고열 그리스를 아직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열 그리스를 플렉시블 들어가는 이 라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수직의 회전 방향을 기어 뭉치를 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다르게 회전시켜주는 이 기어 뭉치 부분에 고열 그리스를 쓰려고 자동차 CV 조인트라고 하는데 등속 조인트죠. 전륜구동 차량이 조향과 동력 전달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고열 그리스를 마침 우연하게 4통 정도를 구할 일이 있어가지고 매번 이제 한 계절이 끝나면 여기도 열어보고 상태를 보는데 일반 그리스를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일반 그리스를 넣으면서 상태를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은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전 정비가 여기까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고장 정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고장은 이제 시동 불가가 있고 시동은 걸렸는데 이후에 출력이 저하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시동을 걸렸는데 일정 시점 시동이 꺼지는 경우 한 3가지가 있고 먼저 말씀드렸던 연료 넘침이 있었죠. 4가지가 이제 단데 첫 번째 이제 시동 불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시동이 안 된다는 건 이제 점화 플러그가 고장이 났거나 못 튀게 주는 거죠. 불꽃을. 아니면 연료가 안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연료가 안 들어갈 경우에는 한 2가지 큰 고장 원인이 있는데 설명드렸듯이 니들 밸브가
초기 단 상태에서 안 떨어지는 경우에 연료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연료가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니들 밸브의 접촉 상태, 단속 상태를 한번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이 Z 밸브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초기를 분해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Z 밸브가 굉장히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RPM을 조절하는, 속도를 조정하는 이쑤시개 같은 부분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조정을 하고, 기본값은 닫히는 겁니다. 예초기가 끝나고 예초기를 완전히 시동을 끄고 방치해 두면 디폴트 값이 닫힘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닫혀 있는 상태가 밀착이 되면서 이 부분에 있는 이 윤활유라든지 기타 이물질들이 관을 막는 경우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이 관을 막는 경우와 이 두 부분을 확인하면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는 뭐 정화 플러그는 정기적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고장은 이 두 개의 요인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동 후 출력 저하입니다. 시동은 걸리지만 이 RPM이 올라가지 않고 벌벌벌벌 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경우는 연료 공급은 이상하게 잘 되지만 이 연료가 이렇게 제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이유고, 그건 Z밸브의 구멍이 일부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 Z밸브를 꺼내 가지고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그 뚫는 방법은 나중에 실물을 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동 꺼짐입니다. 시동은 잘 걸리는데 중간에 꺼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가 하면 이 니들 밸브가 고착이 돼 가지고, 니들 밸브가 연료가 부족하면 완전히 이렇게 열려줘야 되는데 얘가 이 위에 붙어 가지고 완전히 조금의 연료만 겨우 흘러나올 정도로만 열리고 완전히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연료가 부족할 때 이렇게 콸콸콸 부어가지고 차야 이걸 뿜어 올리는 걸로 쓸 수 있는데, 이 예초기가 돌아가는 소모하는 연료량보다 예초기에 기화기로 들어오는 연료의 양이 작다 보니까 연료가 부족해 가지고 일정 시점이 되면 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초기를 잠깐 놔두면 여기서 쫄쫄쫄쫄 연료가 나오기 때문에 특정 시간이 되면 이만큼 차죠? 그럼 이만큼 차는 시간에 시동을 걸리면 다시 시동이 잘 걸립니다.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다가 이만큼 연료가 소진되면 또 꺼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니들 밸브의 고착 또는 이물질이 꼈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럴 때는 이 니들 밸브를 잘 수리해 주면 됩니다. 뭐 요 정도가 이제 그 예초기에 고장나는 원인입니다. 사전 정비 말씀드렸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연료가 나오지 않거나 정화 플러그가 이상이 있거나 Z밸브에 구멍이 막힌 경우, 그 다음에 시동이 걸렸는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시동이 꺼지는 경우는 이 니들 밸브의 개방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연료 공급량이 소진량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시동이 일정 시점이 되면 꺼집니다. 그게 보통 한 1, 2분, 2, 3분 정도는 돌아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동은 걸리지만 RPM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고 예초기가 힘이 없는 경우에는 이 Z밸브, 연료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경우에 Z밸브를 완전히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RPM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관을 청소해 주면 됩니다. 관을 청소해 주는 방법은 얇은 철사로 이제 철사를 가지고 이 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 구멍이 두 개 있는 제품도 있고 하나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에 있는 대롱을 철사를 가지고 아주 가는 철사로 이렇게 뚫어주거나 에어로 공기를 부어주거나 아니면은 그 파트 클리너, 요즘 이렇게 그 이런 묵은 때들을 닦아주는 그런 또 약품이 있죠. 그 약품을 가지고 해주거나 철사, 에어, 그 다음에 약품을 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약품이나 컴프레셔가 집에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저도 최근에 컴프레셔를 구입했습니다만, 저는 집에서 굴러다니는 전선에 쓰는 가는 철사를 구해가지고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비벼주면 쉽게 뚫립니다. 대신 이제 철사로 하는 건 단점은
구멍이 급하게는 뚫리지만 벽에 붙어 있는 다양한 이 찌꺼기들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철사를 이용해서 뚫고 그 다음에 토치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완전히 안에 있는 그 카본 찌꺼기들을 태우는 방법을 썼습니다. 아주 고온으로 가열을 하고 철사를 이용해서 뚫어주면 한 뭐 3, 4년, 4, 5년 정도는 고장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예초기 기화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들고 있는 예초기의 증상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손을 볼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으면 이제 예초기를 뜯더라도 기화기를 뜯어보더라도 이해가 좀 빠르고 쉽게 정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초기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